네, 뉴욕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희 네. 시간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다렸었는데요. 네. 사실 이 시간만 들어도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안 들으면 손해가 씁니다. 네. 이번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슈퍼가 아니라 슈퍼 울트라급 이 고용지표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사실 최근에 또 애플 등 대기업들을 비롯해서 고용을 축소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컸었는데 네. 이제는 오히려 조금은 경기가 고용이 축소가 되더라도 오히려 이를 받아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난주 후반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고용이 서프라이즈 오브 서프라이즈라고 네. 하더라고요. 실업률은 50년 내 최저치에 도달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7월에 신규 일자리가 50만 개가 넘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컨센서스의 상단이 25만 개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 2배 이상 고용이 증가했는데 팬데믹 때 잃어버렸던 일자리를 완벽하게 복구한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라는 여러 구간과 비교해봐도 가장 빠른 29개월 만에 고용이 회복을 한 건데요. 이유가 여행 수요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그렇게 네, 많이 갔나요? 그러니까 레저라든지 접객 일자리에서 1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창출이 됐고요. 더불어서 경기에 민감한 건설이라든지 제조, 금융업에도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완벽하게 팬데믹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팬데믹에서 벗어났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고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우려되는 거는 오히려 저는 고용이 너무 이렇게 좋게 나오면 연준에서 맞아요. 그럼 충분히 금리를 올려도 시장이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생기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두 번째 앵커 브리핑을 보시면 9월의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75bp 인상 확률이 네. 지금 거의 70% 가까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잘 나왔는데 문제는 고용지표 때문에 긴축의 강도가 네.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고 있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9월에 75bp 인상의 확률은 20%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 20%가 안 된 확률에 시장이 성장률 위주로 올라온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이 불리시하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모두가 이제 약간 용어 상박의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고용지표 내에서도 시간당 평균 임금, 즉 임금 상승률이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 전년 대비 5.2%나 증가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라인 CPI, 즉 음식료나 원유,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거 말고 항구적인 임금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이 또 다른 연준의 고민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물가 지표가 또 한 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수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CPI, 더불어서 코어 CPI, 즉 에너지와 음식료를 뺀 코어 CPI가 얼만큼 시장의 예상만큼 나오는지, 이 부분이 주 중반에 분수령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좀 주목해보면 좋겠네요. 중요한 네. 날짜인 것 같고요. 실업률이 50년 만에 또 이렇게 낮아지다 보면 그렇다면 경기 침체 이제 끝난 건지 희망의 시그널을 좀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앵커 브리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지표가 나오는 그 즉시 나스닥은 급락을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장 후반에 갈수록 강한 회복을 보여줬는데, 이전의 사이클 6월이나 7월에 보시면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 굿뉴스 이즈 배드뉴스였거든요. 네.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었고 긴축으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강했었는데, 어제 그리고 지난 주말에 소화된 뉴스를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심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 경기 침체를 하더라도 S&P 기준으로는 벌써 고점에서 24%나 급락하고 최근에 올라온 장이거든요. 네. 24%가 어떤 의미냐 하면 1945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12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간값이 24%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경기 침체라 그러면 금융위기, IT 버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짧고 소프트한 경기 침체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경기 침체만큼 주가가 반영하고 이제는 나빠지는 뉴스, 좋아지는 뉴스 모두 소화하면서
종목별로 그리고 시장별로 움직임이 조금은 강건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조금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마음을 좀 내려놓고 네.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 짚어봤고요. 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